안녕하십니까. 샌드 타이거 샤크입니다. 어느덧 5번째 날이 됐습니다. 오늘은 돈 버는 부자 습관과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져 하시는 테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14년 머니투데이에 실린 개미 박 과장이 3억을 번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3일 동안 가르쳐 드렸던 종목 분석 방법, 그리고 넷째 날 말씀드린 매매 원칙대로 투자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얻은 겁니다. 여의도에 근무한다고 뭐 특별한 정보나 특별한 호재를 먼저 접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6천만 원 개미 투자자일 뿐입니다. 단지 뉴스를 열심히 보고 종목 분석을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매매 원칙, 여기서 보면 주식 투자로 연봉만큼 버는 고수의 10가지 조언,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도 연봉만큼 버는 고수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4년 기사에 나왔던 삼목 에스폼 예입니다. 이 삼목 에스폼과 자회사인 에스폼과의 관계 개선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고 미래의 PER이 5배 이하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등 그래프에도 과감히 공격적인 매수를 했고 1년 후 주가는 4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위닉스입니다. 그해 초에 강수량이 굉장히 올해는 많을 겁니다라는 기상청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허투루 보지 않고 종목 분석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해 엄청난 양의 비가 왔고 위닉스는 3달 만에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원래 부자 되는 습관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높으셔서 테마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테마주는 1분기는 바이오, 2분기는 남북 경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오고 가며 상당히 마음 아픈 그런 주식들이 될 수도 있는데요.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바이오에서 남북경협으로, 남북경협에서 바이오로 매도와 매수 시기를 잘못 맞추면 많은 손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도 많은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테마주는 시가총액이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시가총액이 크면 테마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작전 세력들이 투자금의 한계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금액을 작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가벼워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가급적이면 1,000억 이하, 특히 500억 이하면 아주 좋습니다. 유통 물량이 한 100억에서 200억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가장 강력한 대장주를 투자 1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테마주는 지하철 순환선처럼 종목별로 돌고 도는 순환매입니다. 제일 강력한 대장주가 먼저 상승을 하고요. 이상 경고 종목,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빚내서 투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테마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후발주자들에게 쏠림 현상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테마주는 기습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 2주면 소멸을 합니다. 늦게 후발주자에 투자를 하게 되면 반짝 상승에 주가 투자가 묶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상승한 대장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역사를 봐도 왕이 잡혀야 전쟁은 끝납니다. 대장주가 가장 빨리 이렇게 오르고 가장 늦게 또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 투자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은 강력한 매도 사인입니다.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거래소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은 강력한
매도 사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빚내서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테마주는 과도한 빚으로 거래량을 크게 일으켜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빚내서 투자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이 이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은 지정 예고와 지정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지정 예고가 가까이 올수록 매도 타이밍을 고려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급등 테마주는 거래량을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세력은 빠져나갈 때 주가를 일단 급등을 시키면서 거래량을 크게 일으킵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가진 그 물량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주가가 급등했다고 투자하시기보다는 거래량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프가 가파를수록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거래량 체크를 하면서 오히려 매도 시기를 저울질하는 현명한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면 보다 강심장들에게 남겨두고 미련을 버리고 빠져나오는 안전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테마주도 먼저 사고 기다려야 합니다. 테마주는 모두가 무관심할 때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놓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계절주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자연재해는 매년 돌아옵니다. 한 번 떠나간 산업은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올해 못 팔았다고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기회가 옵니다. 계절주는 계절의 말미에 사서 계절의 정점에 매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치 테마주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패한 정치인도 선거가 가까이 오면 돌아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히말라야에서 상당 기간 지내셨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패한 정치인은 한번 정치를 그만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가까이 오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테마주로서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테마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이 전기차를 증여 목적으로 한번 긴 호흡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싸이, 방탄소년단, 빌보드를 1위 노크했던 가수들입니다. 그리고 신과 함께 흥행 보증 영화입니다. 이러한 엔터 산업들도 때가 되면 한 번씩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저점에서 먼저 사고 기다리면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테마주도 다만 회사 가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적자 회사, 부채가 많은 회사, 현금이 부족한 회사는 위험합니다. 테마주 광풍이 지나간 이유를 고려를 한번 해야 합니다. 회사 가치만 괜찮다면 비록 큰 손해를 보고 있어도 추가 매수로 손실을 만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패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지 않는 부실 회사들도 관심 종목군에 두자는 겁니다. 테마주는 순환매라서 종목군 모두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장주가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늦게 또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장의 밑에 있는 졸병들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봐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 종목들을 동시에 리스트에 올려두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테마와 반대되는 테마의 주가 흐름도 봐주면 좋겠습니다.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남북 경협주와 바이오주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남북 경협 테마가 내려가면 바이오 테마가 올라가고 바이오 테마가 올라가면 남북 경협이 내리는 그런 순환매 장세가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테마는 돌고 돕니다. 테마주도 돌지만 테마도 돕니다. 나팔바지가 한때 유행하고 또 최근에 또 유행하듯이 테마는 한번 꺼졌다고 아예 관심을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꺼진 테마가 휴화산,
박앤세일입니다. 대북 송전주 예를 들어볼까요? 반기문 테마주였습니다. 한때 가장 핫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주로 다시 비상을 했던 경험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테마주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요. 나머지 시간은 부자 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이야기도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실천 그리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는 겁니다. 투자 방법은 모르겠고 주변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서점에 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서점에 가서 커피나 모히또 한 잔에 책에 빠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한 달에 한 권이면 1년에 12권, 5년이면 60권의 책이 내 것이 됩니다. 필살기 한 개씩만 적어도 60개의 필살기 주식시장에서 절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하루에 베스트 기사 3개씩 뽑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 1시간 허투루 보내지 말자고 했습니다. 뉴스 검색하는 가성비 높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뉴스는 종목 분석, 투자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신문 마감 후 2~3시간이 양질의 뉴스가 많습니다. 석가는 11시 반, 조가는 4시 반이 마감 시간입니다. 매일 베스트 기사 3개씩을 뽑아서 이를 블로그나 본인의 SNS 등에 업데이트하면 좋겠습니다. 1년이면 무려 1000개의 기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치부책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사진에 보는 이 치부책이 제가 지난 몇 년간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치부책은 한마디로 돈에 관련된 노트입니다. 머릿속 복잡함을 잡아줄 치부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재무 상황 점검도 하고요. 목표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목표 그리고 치부책, 실천 이 3가지면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번 5일 동안 계속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주식은 수학 공식처럼 외우거나 암기 과목처럼 또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필살기는 훈련된 전두엽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방법은 훈련뿐이 없습니다. 임기응변에 능한 스토리텔링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두엽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5번째, 투자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주식 투자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터닝 메카드라는 장난감이 한때 품절 사태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품절된 상품을 비싼 가격에 살 게 아니라 제조사인 손오공 주가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는 아프리카 TV를 신과 함께 2 개봉에 맞춰서는 덱스터 주식을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투자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악재는 공포가 아닌 투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원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돌부처 오승환처럼 부의 말 말루에 삼진을 먹일 수 있는 강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분석하고 투자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투자라는 전쟁터에서는 고독한 승부사가 돼야 됩니다. 양보는 미덕일 리 없습니다. 매수 전에는 강한 자신감을 그리고 매도 후에는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시세판을 끄자고 했습니다. 본업에 충실한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본업을 망가뜨리는 투자는 안 됩니다. 본업은 최후의 보루이기에 절대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시세판 확인과 투자 수익은 반비례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2시간이면 됩니다. 출퇴근 뉴스 검색 1시간, 그리고 퇴근 후 종목 분석 1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에는 한자로 써놨습니다. 행복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년 전입니다. 추석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은 잘하는 게 무언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10년 동안 일벌레로
회사의 에이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잘하는 게 없는 저는 은퇴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서점과 경제신문에 엄청 많은 시간을 배려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해보지 않았다면, 은퇴가 두렵다면 지금부터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머릿속에 행복을 채워넣다 보니 인생이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꿈은 몰디브 한잔 하러, 모히또 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수익을 한번 얻어보시고 저와 함께 몰디브에 모히또 한잔 하러 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5일 동안 저와 함께 즐거운 주식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초보자라서 약간 버벅거리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0시 이후 유튜브에 그리고 네이버에 샌드 타이거 샤크를 치시면 오늘 방송을 보실 수 있고요. 추석 연휴에 또 이 5일간의 내용을 편집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저랑 이제 작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샌드 타이거 샤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